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페이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민호 작가의 말은 운명의 조각칼이다 입니다. 말 다듬기는 인생 다듬기다. 말의 한 조각. 말은 생물입니다. 살아 움직이며 시시각각 무게도 바뀌죠. 이 책을 펼친 당신은 말의 무거움을 느껴본 사람일 거예요. 어느 날은 솜털처럼 가볍지만 어느 날은 물먹은 스펀지처럼 무겁습니다.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게 바로 말입니다. 친구들에게 가볍게 툭툭 던지는 농담은 뽀얀 안개처럼 즐거움이 피어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하는 말은 무겁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신을 증명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날의 말은 바위처럼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들어올리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무겁거나 무서운 말들도 있어요. 이렇게 말은 살아 움직입니다. 어제 오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있는 산속의 나무가 아니라 매일 시시각각 변하는 바닷속 물고기처럼 펄떡펄떡 움직이는 살아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말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말을 잘하는 사람은 늘 존재합니다. 저는 삼국지의 유비를 보며 그 놀라운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말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지 않은 사람과는 말을 섞지 마라. 초등학생 때 마주한 이 문장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삼국지에는 삶의 큰 지혜가 담겨 있을 것 같았어요. 어린 마음에 궁금증이 증폭했고 흥분한 가운데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만화 삼국지를 거쳐 소설까지 손에 쥔 순간은 감격적이기까지 했어요. 표지에는 한자로 삼국지라고 적혀 있었는데 한자를 잘 몰라도 알 수 있었던 삼자가 참 반가웠어요. 그렇게 이문열의 삼국지를 마주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유비의 일화를 하나 볼까요? 유비가 강을 건너기 위해 무릎을 걷어 올리고 있는데 한 노인이 자신은 힘이 없으니 업어서 건네달라고 말했다. 유비는 좋은 마음으로 노인의 청을 들어주었다. 강을 다 건너서 노인을 내려주고 갈 길을 가려고 하는데 노인이 강 건너에 짐을 두고 왔다고 했다. 유비는 얼른 짐을 가져오려고 강을 건너려고 하자 노인은 네가 그냥 강을 건너서 짐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하며 자신을 업고 갔다 와야 한다는 것이다. 유비는 말없이 노인을 업고 다시 강을 건너 짐을 챙겨 돌아왔다. 그때 노인이 네가 처음에 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두 번째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유비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제가 처음에 노인을 업고 강을 건넌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두 번째 일을 거절하고 그냥 가버린다면 처음에 한 수고를 수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노인의 말씀을 계속 들어드리면 처음 잘한 일에 계속 잘한 일을 보태는 것인데 어찌 제가 마다하겠습니까?
초등학생이었던 내 마음에 조약돌이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귀찮고 화났을 텐데. 너무나 무리한 부탁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노인은 역시 예사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너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너는 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덕이 있는 것이고, 그 말이 너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면 너는 세상의 모든 땅을 다스릴 만한 덕이 있는 것이다. 부디 그 마음을 잊지 말아라. 노인의 이 말이 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잖아요. 혹시 겨드랑이로 말하는 사람 있나요? 모두가 입으로 말하지만 노인은 입안 어디에서 그 말이 출발했는지를 물은 거죠. 머리에서 출발한 말이 입으로 나온 것인지, 가슴에서 출발한 말이 입으로 나온 것인지, 말투를 고치려고 노력해본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따뜻한 가슴이 없다면 따뜻한 말이 흘러나올 수 없죠. 냉수 밸브에서 냉수가 흘러나오고 온수 밸브에서 온수가 흘러나오듯 가슴이 바뀌지 않으면 말은 결코 바뀌지 않는 게 아닐까요? 내가 오늘 뱉은 말 한 조각은 내 인생을 보여줍니다. 깎아내고 다듬어서 제대로 조각한 한마디가 내 인생의 DNA입니다. 말 기술 대 말 기쁨.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기술이 아니에요. 말의 기술이 아닌 기쁨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조각하기 위해선 인생을 조각해야 합니다. 말을 공부하기 위해 이 책을 집어든 사람이라면 분명 삶 자체가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의 격이 바뀐다는 것은 인생의 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격이 있는 삶, 진솔하고 용기가 있는 삶, 그리고 그 진실과 용기와 지혜가 가슴에서 입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혀로 이 말을 한자 한자 굴려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말을 할 것이다. 경청이 없으면 멍청이 된다. 경청을 못하던 멍청이 시절. 나름 말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철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대학생들에게 영어 수업을 할 때 영어에 관한 질문뿐만 아니라 진로 고민을 털어놓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1시간 넘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요. 4, 5년 넘게 상담을 하다 보니 고민의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나름대로는 빅데이터가 쌓였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때부터였어요.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았던 시점이. 한 학생의 고민을 듣다가 속으로 이런 거
나는 답을 알지. 하고는 학생의 말을 끊고 허세 담긴 말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학생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제게 던진 한마디. 선생님 그런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발바닥 어딘가로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경청하지 않고 멍청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한 거였어요. 멋진 말을 해주면 인상도 인생도 펴질 줄 알았는데 반대의 상황이 생긴 거죠. 말하기의 기본은 듣기입니다. 듣는 사람이 원하는 건 둘 중 하나예요. 원하는 이야기 또는 필요한 이야기. 상대방이 원하거나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려면 우선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상대가 말을 안 하면 관찰이라도 해야겠죠. 상대방이 가려워하는 곳도 모른 채 긁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나 관찰을 통해 가려운 곳의 좌표를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오른쪽 날개쪽지 아래 움푹 파인 곳 등의 지시사항을 잘 파악하거나 쩔쩔매는 모습에 감지해 손이 닿지 않는 가려운 곳을 파악한 사람만이 방향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채 15분을 계속 긁거나 말한다면 그게 바로 비극이죠. 가렵지도 않은 곳을 15분이나 긁어준다고? 스피치 스킬이 시급한 사람이라면 지금쯤 속으로 외칠지 모르겠네요. 빨리 스킬이나 알려줘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청에 대한 강조는 절대 지나칠 수 없고 몇 번을 해도 지나칠 수 없어요. 제가 겪은 사례를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허리를 다쳐 동네 한의원에 갔었는데 새로 생긴 깔끔한 한의원이었어요. 세련된 인테리어만큼이나 깔끔하고 젊은 한의사 선생님이 저를 반겼습니다. 진맥을 신중하게 하더니 시원하게 말씀하셨어요. 누우세요. 그리고 침을 딱딱 놔주는데 그 진행 과정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모든 게 마음에 들었지만 딱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2주 넘도록 허리가 안 나았다는 사실. 그리고 며칠 후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 그곳에 한의원을 찾았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있었던 20년 넘은 한의원은 허름했고 한의사 선생님은 답답하고 느리기가 그지없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마음이 급한 나에게 참으로 많은 걸 시켰어요. 이쪽 저쪽으로 엎드리게 하고 다리를 들어보라, 내려라 등등 진맥도 10분 넘게 걸렸어요. 아파 죽겠으니 바로 침이나 좀 놔주세요. 라는 생각이 들었죠. 20년 넘은 낡은 침대는 쑥쑥했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 싫었지만 제일 중요한 딱 하나가 좋았어요. 허리가 갑자기 펴지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성경에 나올 법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급한 마음이 들 때마다 두 분 한의사 선생님을 떠올립니다. 급한 마음을 누르고 차분하게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처럼 성질 급한 손님들 때문에
선생님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얼른 침을 놔달라고 하면 진맥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에 앞서 듣기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이 순간, 저 역시 고향의 할아버지 한의사가 된 기분입니다. 그럼에도 저 역시 중요한 원칙을 말하고 싶습니다. 스킬을 놓치는 건 되지만 원칙을 놓쳐서는 안 된다. 경청은 말하기에도 도움이 된다. 탱크 최경주 프로 골퍼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묵직하게 생긴 골프 선수 최경주가 조곤조곤 말을 너무 잘하자 기자가 평소에 책을 많이 읽냐고 물었습니다. 운동하느라 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남들이 말할 때 잘 듣습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멍청할 수 없다. 잘 들어야 잘 말한다. 하버드 대학 30년 글쓰기 강사의 조언. 말을 할 때의 3가지 법칙. 제가 아는 분이 살이 쏙쏙 빠지더라고요. 딸의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주례사를 부탁했기 때문이죠. 긴장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보다 더 날씬한 모습으로 결혼식장을 향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았어요. 결혼식이나 졸업식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 주례나 축사를 부탁받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큰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살이 빠지는 것은 왜일까요? 걱정이 되어 식욕이 사라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뇌는 가만히 있어도 인체 에너지의 25%를 쓴다고 합니다. 시동만 켜놓은 차가 연료통의 연료를 4분의 1이나 태워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생각을 시작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재능영어 TV에서 이민호의 술술 풀리는 문법이라는 강의를 촬영하던 때 6kg이나 빠지기도 했습니다. 첫 출판 계약을 했을 때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글을 열심히 쓴다고 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학원 학생들에게 제가 쓴 글을 보여줬더니 선생님은 이 글이 이해가 되세요? 라고 되묻는 학생도 있었어요. 정말 글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큰 도움이 된 책이 하버드 대학에서 30년 동안 글쓰기 강의를 한 바버라 베이그의 하버드 글쓰기 강의라는 책이었어요. 저자는 글쓰기의 법칙으로 4가지를 제시했는데 저는 이를 참고하여 말을 할 때 3가지 법칙을 만들어 봤어요. 바로 3A 법칙입니다. 첫 번째 A, attract, 유혹하라. 두 번째 A, attach, 붙여두라. 세 번째 A, affect,
영향을 끼쳐라. attract, 유혹하라. 오늘 페이스북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본 수많은 글 중에서 몇 개나 기억에 남나요? 세상은 말과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은 정보이고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사람들은 지쳐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의 말이 아니면 듣지 않습니다. 말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의 첫 번째는 유혹하기입니다. 내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강태공이 된 마음으로 상대방을 유혹해야 합니다. 수업 중에 최용성이라는 학생이 발표를 시작할 때였어요. 여러분은 별명이 있으신가요? 발표 시작과 함께 갑자기 질문을 했더니 다른 학생들도 마취총을 맞은 듯 집중하더라고요. 질문이 방아쇠가 되어 생각이란 총알의 속도와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를 끌어들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질문하기입니다. 상대를 유혹하고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질문해야 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고 하지요. 그런데 질문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마법입니다. 질문을 하는 순간 발표자가 말하려는 주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제가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라는 주제로 말을 해야 한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순간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주제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attach, 붙여두라. 유혹했으면 떠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가 다른 기사로 이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듣기 시작한 사람들을 붙여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스토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그 남자랑 어떻게 됐어? 이때 우리는 결과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스토리입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 사람이 움직이고 사건이 생기는 과정이 궁금한 것입니다. 최용성 학생도 스토리로 말하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지각을 너무 많이 하는 학생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지각 때문에 교무실에 자주 불려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지각을 고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스토리의 힘입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성실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성실한 사람이 맞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스토리를 들려줘야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스피드 퀴즈에 비유합니다.
상대가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다 들은 상대가 아, 정말 성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affect, 영향을 끼쳐라. 실제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영향을 끼치는 건 뭘까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듣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칭찬의 힘에 대해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누군가 자신의 아이에게 한 번이라도 더 칭찬하게 된다면 그의 말하기는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스토리를 듣고 감정이 움직일 수는 있어도 결정적으로 확신을 주기는 힘듭니다. 망설이는 상대에게 확신을 주는 마지막 한 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연구 결과나 명언, 이야기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용성이의 마지막 한 방을 보실까요? 대한민국 국립발레단 단장인 발레리나 강수지는 선생님으로부터 동작 하나하나가 한 편의 시와 같은데 라는 칭찬을 듣고 동양인 최초로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해서 수석 발레리나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왕이라 불리는 헨리 포드는 젊은 시절 동네 사람들로부터 쓸데없는 일이나 한다고 조롱당했지만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의 꿈은 꼭 이루어질 거예요 라는 격려의 말을 듣고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포드를 만들어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를 만들고 자동차 왕을 만든 것은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용성이의 스피치에 학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상대방을 유혹하는 방법은 이렇듯 다양합니다. 이 책의 파트 3 그리고 파트 4에서는 유혹하고 붙여두고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실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한다면 말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하기가 성공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겠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하다 보면 실제로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자, 좋은 말하기를 준비하며 좋은 사람이 되어봅시다. 상대를 높이며 시작하라. 당신은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말하기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하기? 다 할 줄 알잖아. 책을 왜 사?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어제 봤던 영화가 어땠는지 가족에게 말해줄 수 있고 친구와 2박 3일 제주도 여행 계획을 짤 수도 있고 학교나 회사에서 과제와 업무 관련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문제 없는 당신이 이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책을 읽는 당신은 최상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최상주의자의 좋은 예입니다. 최상주의자들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더 좋은 결과를 원한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대화 속에 더 큰 웃음이 오가길 원하고, 여행 계획을 짜는 동안 더 효율적인 소통을 원하며 위트 있게 논리적으로 발표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완주는 당신의 목표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완주 같은 것이 당신에게 어울리죠.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 책과 당신은 만나지 못했을 거니까요. 더 좋은 소통을 위한 말하기 스킬은 바로 상대를 높이며 시작하라 입니다. 방금 전 저도 그 방법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에 대해 존중을 표현한 것이죠. 똑똑한 말을 위해서는 팩트 체크가 필요하고, 따뜻한 말을 위해서는 리스펙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좋은 사람의 말.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연설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광입니다. 세계 최고 대학에서 졸업하는 여러분을 축하하게 되다니. 저는 대학 중퇴자라서 졸업식장에 와본 게 처음입니다. 학생들은 미소를 띠며 순식간에 잡스의 스피치에 몰입했습니다. 잡스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요? 그런 그가 세계 최고 대학의 졸업생이라며 상대를 칭찬하는 순간 청중들은 환호하며 마음을 열었죠. 까칠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너무 사무적으로 대했습니다. 보다 못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좀 더 사랑으로 대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선생님이 된 겁니다. 아이들 좋아해 주려고 선생님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교장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좋아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좋아 국어가 좋아졌고,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선생님이 싫어 그 과목을 싫어했죠.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지 않고 좋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요즘 20대들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려운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 20대가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세계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이 힘든 시기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참 대단한 청년들입니다. 어떤가요?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말을 시작한다면 어떤 도입부를 들었을 때 청중들이 강연에 집중하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를 높여주는 사람, 즉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인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여기까지 이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인문학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을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재수를 했었는데요. 제가 철학을 전공한 이유는 점점점 EBS 인문학 특강 최진석 교수의 말입니다. 늦은 시각 강연장을 찾은 청중을 칭찬해주며 시작되는 강의였어요. 청중을 존중하면서 시작하는 말하기인 거죠. 다음은 제가 소통을 위한 기초 영어 수업을 시작할 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리에 나가면 수많은 영어 학원이 있어요. 단기간에 높은 영어 점수를 얻도록 도와주는 곳도 많잖아요.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일 텐데 점수보다도 진정한 소통의 힘을 믿는 분들이기에 이곳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해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심을 전달하며 강의를 시작하면 학생들은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학생도 선생님도 정말 행복해지는 순간입니다. 서로를 알아본 거죠. 이스라엘에서 온 기억력 천재 에란 카츠의 강연을 보러 갔습니다. 제 바로 앞자리에 앉으셨던 노인이 질문을 했어요. 하얀 머리의 그 노인이 물었습니다.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도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외우는 데는 재능이 없습니다. 사람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걸 잘 잊어버립니다. 에란 카츠는 대답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재능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기억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배우는 방법들을 활용하신다면 앞으로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질문자는 남은 강연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8억 강연료의 비밀. 오늘 제가 어떻게 소득을 2배로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몰래 네 라고 대답했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미래를 걱정하던 대학생이었던 저는 한번 강연료가 8억이라는 말에 호기심이 발동해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상 좋은 한 할아버지가 등장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제 삶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강의의 주된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1.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2. 명확한 미래를 꿈꾸기. 3.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방법을 묻기. 4. 그 방법을 실천하기. 5. 실패에서 배워가며 포기하지 않기.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다시 듣듯이 계속 보고 있죠. 그런데 성공학이라는 분야는 어떤 책이나 강연이든 대부분 비슷한데 왜 저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강연을 다시 보고 다시 듣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강의 내용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강연 스킬의 특별함 때문입니다. 그는 가르치지 않고 청중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성공학 강연은 가르치듯 말하죠. 성공하기 위해선 땡땡땡 해야 합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달랐습니다. 이 강연을 듣고 있는 사람은 상위 10%의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20년 넘게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상위 10%의 사람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이런 강연을 찾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심만 한다면 뭐든 이룰 수 있습니다. 그는 강연 내내 듣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러한 태도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청중을 가르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돌 스타를 대하는 듯한 태도로 말했고 그 에너지가 전달되어 듣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을 땐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립니다. 그는 마음을 열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최근에도 강연을 위해 내한한 그를 찾아가 직접 강연을 들었는데 10년 전 처음 들었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긍정적 태도로 방법을 찾아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나 통용되는 성공의 법칙이니까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가 청중을 생각하고 따뜻하게 쳐다보는 따뜻한 눈빛은 더욱 강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마취를 하는 것처럼 따끔한 인생 조언 앞에서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변함없이 제게는 인생 최고의 강연자였습니다. 존중과 아부는 다르다. 존중과 아부의 사전적 정의를 볼까요? 존중은 높이어 귀중하게 대함. 아부는 남의 비위를 맞추어 알랑거림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스티브 잡스의 연설은 아부였나요? 존중이었나요? 그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상대를 속여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아부가 될 것이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면 존중이 될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높여주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는 엄마가 있어 행복하다 라고 말하며 엄마와 대화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이건 아부입니까? 존중입니까? 너와 떠나는 제주 여행이 너무 기대된다 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시작해본다면 어떨까요? 눈을 반짝이며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발표를 시작해 봅시다. 마주한 사람의 눈이 반짝거리고 귀가 쫑긋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들을 것입니다.
당신의 글을 끝까지 읽을 것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더 좋은 말하기가 될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당신은 최상주의자니까요. 더 좋은 말하기를 위해 상대를 높여주고 시작해봅시다. 상대의 얼굴에 미소가 그려진 순간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립니다.